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실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가 1721건, 전체 거래 23만 8,398건에 4.5%가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가운데서 집값 띄우기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보인다. 그 집값 띄우기 의심이 되는 사례를 뭐로 캐치할 수 있냐? 바로 취소 기간이 오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취소한 사례는 분명히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 내용에 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최초 신고에서 한 달 이상 경과한 후에 거래된 취소 건수인데, 자, 그게 6,949건이고, 전체 취소 사례의 6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건수의 64.8%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어떤 한 아파트를 찍었어요. 자, 이 아파트가 띄우기를 조작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18억에 찍었던 34평 아파트, 이것을 495일, 1년 4개월 만에 돌연 계약 취소를 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이거는 의심 사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의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원천 호수죠. 호수 앞에 있는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예요. 전용 84가 18억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 이건 뒤에서 보시죠. 자, 이 아파트는 2015년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6억 원대 분양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3배가 오른 거야. 그러다가 2019년도에 입주 초기만 해도 10억 원에 거래되다가 불과 2년 만에 18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광교가 무슨 18억을 가느냐. 그때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어요. 자, 이 18억이면 지금 잠실 가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두고 허위로 신고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광교에서. 자, 이 취소권이 신고된 이후에 9월과 11월에 해당 면적에서 두 차례 18억 원에 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뒤에 18억에 사신 분들은 앞에 18억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자, 그걸 보고 이게 시세구나 하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참고해서. 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명백한 시세 조작이다. 영끌족을 낚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잔금일이 300일 이상 넘는 경우, 계약 취소가 300일 이상 넘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분석해서 내놨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예요. 전용 84,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24억 5천만 원에 17층에 거래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94일 뒤인 지난해 2월 거래가 취소됐다는 거야. 자, 이것도 취소할 이유가 없었는데 취소를 했다.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12제곱미터 2021년 9월에 50억 원에 거래됐는데, 자, 그해 12월에 49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그해 이듬해 1월 49억 원에 또 거래됐어요. 자, 이 세 건 다 모두 취소됐다라는 거야. 그죠? 이것도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건 다 취소가 됐으니까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 조작 의심 사례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또 사례를 보시죠. 광교 이편한 세상. 광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333일 만에 취소가 된 거야. 이수 프루지오 460일 만에 계약이 취소된 거야. 자, 아크로 리버파크 320일 만에 계약이 취소됐다. 자, 경기도 화성 더샵 센트럴시티 319일 만에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심각하죠. 자, 실제로 보시죠. 헬리오시티예요. 2021년 11월 5일에 신고된 거예요. 24억 5천만 원. 자, 그 직전 거래가 2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직전이 23억 8천만 원. 이게 최고가를 찍었네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허위 신고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사례가 나온 거예요. 자, 요즘 최근 얼마인가요? 자, 요즘 최근에 16억 3천, 15억 3천, 뭐 17억, 16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고점 대비 한 6억 정도 빠졌죠. 집중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광교 18억 가던 게 18억이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었죠. 자, 바로 8월 19일 요거죠. 요거 8월 19일 18억 찍고 두 건이 18억을 찍은 거야. 자, 이분들은 이 가격을 보고 거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렸고 그 뒤로도 가격이 시세를 좀 유지하다가 현재는 13억까지 떨어졌다. 자, 광교는 자, 이렇게 한 5억, 6억, 작게는 한 3억씩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광교 이편한 세상도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죠. 자, 20억, 47평이 20억 가던 게 14억 천, 한 6억이 빠졌죠. 자, 광교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5억 7천 가던 게 11억 3천.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까지 이렇게 동원이 가능하고 투기꾼들은 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공인중개사도 다 엮여 있잖아요. 뭐 공인중개사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부도덕한 공인중개사들까지 끼면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인 아니면 뭐 같이 투자한 동료 뭐 그런 사람들을 엮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세 조작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계약을 취소하겠다. 물론 돈은 계약금은 집어넣겠죠. 그 나름대로 약속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아파트를 팔면 얼마간의 이득을 주겠다. 차익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돈을 버는데 나는 그냥 그 아파트 취소만 해주면 되는데 그죠? 자, 그렇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버블의 시기에 벌어졌다. 자, 정리해보면 2019년, 2022년 동안에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열광적으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자,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분양 받은 분들도 다 물렸다. 분양가 밑으로 간 경우도 많았죠. 2020년도부터 2022년도는 뭐 분양가로 간 경우가 많았고 마피로 간 경우도 있었고 뭐 지방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019년도까지 파고들더라는 거야. 분양가로. 자, 그리고 100만 영끌족들은 회복되지 못할 가격에 물렸고 자, 그렇게 물린 거예요. 시세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고점 가격에 물린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칭해서 보여드리지만 사전 청약 가격이 이제 주변 시세 가격이 되고 있다는 거야. 싸다고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그 주변 시세하고 똑같아진 거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집값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집값은 본질같이 전세 가격으로 회귀하더라. 그 전세 가격은 뭐로 형성돼요? 공급 물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금리가 아니라고 하면 전세 가격으로 도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우리는 고분양가에 받을 필요가 없어. 뭐 무조건 실수요자는 집을 사라? 개소리고 우리는 전세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전세로 살아도 된다. 전세로 살아도 되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 거야. 뭐 은행에 보금리 예금을 넣든지 채권을 사든지. 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속동에서 1000가구 이상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기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가구 건너 한 집이 갭 투자를 하고 있어. 아주 갭 투자 공화국이에요. 갭 투자 공화국.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있대.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폐교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아수라판 상황이라는 거야. 지난 폭등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를 보면서 왜 자꾸 그렇게 뭐 둔촌주공 그 고분양가의 아파트에 나왔던 고분양가에 분양한 아파트에 무슨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신문, 방송 뭐 그런 데서 다 떠들어대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강동에서 싸게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비선호, 비스타일의 고분양가 아파트에 다 열광할 필요가 없다. 고분양가에 받은 사람들은 다 물렸다니까요. 자, 이런 아수라판이 지금 벌어졌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들이 시세 조작
혐의까지 보인다고 하면 이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